오늘 10월 27일입니다. 이제 10월도 거의 끝이 났는데, 자, 오늘은 큰 이슈 중에서 한 가지 이슈는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중 관세 부분은 일단은 미국은 중국에게 관세를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은 미국한테 히토류 규제를 1년 정도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조금 웃고 있지 않을까? 우리 호주에서 히토류 뽑아내면 1년쯤 있으면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번에 봤지 이러면서 반도체 관세 이걸로 우리한테 안 돼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웃으면서 그래도 좀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양호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관세를 더 이상 물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기존에 있던 것을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저는 좀 더 악화되기를 바랬는데 APEC 이후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일단 들긴 합니다. 어찌 되었던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였던 이제 차인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오늘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관세 부분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자, 우리 쪽이 관세 부분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해소될 수 있는 게 이제 화장품, 일부 화장품 다 아니고 일부 미용 관련된 부분들, 화장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에 조금 흐름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 간의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한 번씩 해주는 조선주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부분의 협상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APEC 때 결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관세 부분의 얘기가 좀 멀어지면 다시금 2차 전지가 또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정말 좋은 날이죠. 4,000포인트를 일단 넘어섰습니다. 지금 4,000포인트 넘어섰고 오늘 4,038.39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굉장히 좀 세다라고 느낌을 받는 건 일단 시장이 크게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고, 각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원래 각에서 한 번 더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면서 과열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과열은 항상 우리한테 부담을 주긴 합니다만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강하게 오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종목을 당분간 코스닥 종목을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시장이 드디어 이제 이전에 2021년도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를 그렸던 부분이 이젠 상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이 힘을 내고 있네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우리 시장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장이 오늘 강세인데 오늘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 또 준비할 종목이 있는지 한번 또 봐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두 개 종목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아주고 있어요.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차트상으로 조금 묘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차트에서 종목이 오늘 8% 오른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전에 보니까 고점 부분을 이렇게 일치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번에 단기 추세를 전환을 시키면서 저점 수준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난 다음에 또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다시 오르고 있는데, 고점 수준은 일치가 되고 있고요. 저점 수준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상승 직각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급등 패턴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급등이 이제 시연이 될지 안 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52만 9천 원까지 돌파를 해주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보고
꺾이고 패턴 상단에서 꺾이면은 또 한번 나왔다가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돌파해서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D 파마텍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의 예전 버전이네요. D&D 파마텍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고점 부분은 거래일치가 되고 저점 부분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기 때문에 급등 패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을 드린 대로 종목은 급등을 했습니다. 한번 뻗어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 조정을 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게, 우리가 종목들이 항상 이렇게 저항선을 받다가 저항선에서 저항을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을 하면은 이거는 간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자세하게. 내일 저희들이 이제 그 강의가 수강 신청을 받죠. 수강 신청 받으니까 내일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부분이 트레이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들어오시는 부분은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전에 거기서 지지를 받다가 이번에도 거기 지지를 받는데 거기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을 오늘 돌려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오늘 뜬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D&D 파마텍도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가켄 바이오도 일단은 보이는데요. 리가켄 바이오는 실패했죠. 이전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100%는 아니에요. 돌파해서 밑으로 깨지면은 이건 실패거든.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돌파 못할 때 물량을 줄이는 게 맞고, 지금은 약간 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오늘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8%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성되는 추세선 있죠. 추세선 부분을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돌파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G2G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코나아이가 간만에 위로 올라서네요. 코나아이는 우리 예전에 참 열심히 했던 종목인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반등 포인트까지 오긴 했다. 그쵸? 저번에도 방금도 얘기를 일단 해드린 것처럼 이것도 보시면은 고점 부분이 일치가 되고 있죠. 항상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계속 반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틔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고점 부분이 일치가 되고 저점 부분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추세가 전환되는 포인트에서 이걸 한번 공략을 할 때 돌파 안착하면 계속 간다. 뭐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진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듯한 급등을 일단 보였고요. 밀리면 아까 어디서 반등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반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의 흐름들을 계속 타고 가다 보면 여기서 반등 시도,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큰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작은 추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얘가 오르다가 멈추고 다시 돌파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드디어 추세가 이렇게 됐네요. 돌파를 못하면 못 사니까. 그쵸? 지금은 멈췄다가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 올라오면은 바로 여기서 부딪힐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부딪힌 자리 있는 거 일단 확인하시고 전략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물려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이번에 요거 돌파 여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그 다음에 보르노이는 5종 전주로 가면 되죠. 근데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주식의 흐름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흐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흐름을 자꾸 보다 보면은 뭐가 보이죠. 그렇죠? 저점 부분이 이것도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죠. 이런 게 은근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자꾸 알게 돼요. 자꾸 눈에 보이다 보면 이거는 급등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보르노이도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코롱 티슈진인데, 코롱 티슈진은 요거는 가만히 보면은 요때 돌파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하는 주식의 길이 있죠. 어떤 길이 있다? 주가가 오르다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락을 하면은 멈췄는 자리에 줄 하나 끊고 반등을 일단 하면은, 반등을 해서 밀리면 첫 번째로는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권에서 반등을 하면 무리 없다. 근데 여기 만약에 요게 이제 이탈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요 사이에 가장 낮은 저점, 여기죠. 그쵸? 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등한다. 여기까지 밀려서 반등한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췄죠.
돌파는 했고, 그럼 멈춘 가격하고 돌파했는 가격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이 뭐가 된다? 저점이 된다. 그래서 얘는 바로 이걸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기까지 밀린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거 이제 다 배우셨죠? 이거 안 배우신 분들은 이번에 배웁시다. 이거 모르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밀리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어디서 반등?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를 돌리면 어떻게 된다? 다시금 박스권 상단까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얘가 여기도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멈췄잖아요. 가격이 멈춰 주시고, 그런 다음에 멈추고 돌파. 그럼 얘는 여기까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되신 분들 체크. 주식이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자꾸 좀 익혀놓고 이론적으로 배워놔놓고, 그 다음에는 차트를 보면서 계속 숙달을 하다 보면 될 겁니다. 앞서서 이제 선배들이 수익 많이 올리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강의 한번 들으시고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rum 티슈진까지 했고요. 오름 테라퓨틱은 차트를 볼 때는 길게 보라 그랬죠. 앞에 요거 있습니다. 지금 42,250원에 저항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3천당 제약. 3천당 제약은 그냥 상방이네요. 그렇죠? 그냥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임이 좋은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비컷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원익홀딩스는 저점을 한번 높여봅시다. 지금 사는 건 좀 그렇죠. 근데 산다라고 하더라도 뭐 말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원익홀딩스입니다. 홀딩스는 저점을 오늘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23,000원으로 상향 조정 진행을 하셔도 좋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더라도 23,000원이 이탈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캠은 우리 하고 있고요. 티로보틱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은 차트를 길게 보면 아직은 그냥 상방은 아니고요. 박스권 하단에 있나 뭐 그런 생각은 일단 할 수는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세 넘어야 됩니다. 바닥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죠. 종목들이. 그렇죠?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노리시는 분들은 이건 돌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BL 바이오도 지금 전체 추세를 보게 되면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추세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추세를 이탈했다가 올라가면 이전 고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요거가 추세선은 깨졌지만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나쁘지 않다는 것은 추세가 깨지면 피보나치로 보니까 이번에 추세를 만약에 돌리면 38점 지점에서 추세 전환이죠. 우리 기술적 분석의 명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상승폭 대비 50% 위에서 추세 전환 시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 지금은 추세만 뚫어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고점 부분을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선발대는 가능해 보입니다. 선발대는 가능해 보이는데 좀 안전하게 하다가 그냥 전고점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ABL 바이오는 선발대 정도 가능 정도로 보시고, 근데 선발대를 들어가서 이탈가는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조정봉이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바로 간다. 조정봉이 저가 깨지면 장대 양봉 저가에서 반등한다. 장대 양봉 저가가 이탈되면 게임 끝. 뭐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ABL 바이오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오늘 저가를 이탈가로 잡아야 되겠죠? 많이 올랐는데 85,000원이 이탈가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오르다가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 뭐 공략 자체도 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무조건 전고점 뚫어야 돼요. 이거는 올라가다가 전고점 못 뚫고 만약에 밀리면 그때 무조건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도 좀 묘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하신 분들도 다 넘고 합시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올릭스도 이러고 있는데, 올릭스 요거 넘으면 되죠. 그쵸? 요거 넘으면 일단 되는데, 이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가셔도 되죠. 아까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면, 그러니까 같아 항상.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여기 처음으로 멈췄던 자리에 줄 하나 끊고 돌파를 해서 일반적으로 어디서 반등한다고요? 이전에 저항에서 반등을 하든가, 이전에 저항에서 반등에 실패를 하면 어디까지 밀린다? 저항 잡고 돌파했던 거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
가격인 저점에서 반등한다. 요거 이제 됩니까? 되시는 분들 체크. 요거 외워요. 외울 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비슷한 모양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외울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ORX를 코그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멈추고, 그렇죠? 여기서 멈췄죠. 밀렸다가 돌파니까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ORX는 처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반등을 못하면 어디서 반등한다? 여기서 반등한다. 8만원 선언절에서 반등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는 거지. 여기서 지켜줘야 되는데 반등합니다. 근데 반등을 하는데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8만원까지 밀리겠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걸 미리 정해 놓는 거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는 요때 이미 꺼집니다. 이렇게, 그쵸? 꺼진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돌파를 해서, 이게 돌파를 하고 매수 아니죠. 멈췄다가 다시 갈 때가 매수죠. 못 가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추세선이 변경, 이렇게 변경이 일단 되었고, 그래서 그 추세선 근처에 가면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밀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요거 이탈이 안 됐으니까 죽었다 살았다 산 거고, 여기 위에는 바로 매물이 있으니까 오늘 산다 못 산다? 못 사고, 넘고 눌렸다가 다시 갈 때 그때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이거 이탈이 되기 전까지 홀딩, 이렇게 되겠죠. 전략을 잡을 수 있으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에코프로는 뭐 오늘도 달리고 있고요. 동성 하이텍은 아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살 수 있는 종목이 썩 많지는 않다, 그쵸? 시장 안에 살 수 있는 종목은 썩 많지는 않고, 코스닥이 워낙 좀 많이 밀려 있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등을 이어가거나 기술적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흐름 잡는 애들 위주로만 한다. 오늘 시장 반등을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처음으로 모양 나오는 애들 위주로만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종목들 중에 거래소에서는 하이브가 있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매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가격분 근처에서 오늘 패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는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기다렸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한화 그리고 HJ중공업, 삼성중공업 쪽으로 외국인 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오고 있는데, 조선주는 저번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단기로 하기엔 좀 많이 힘들어요. 단기로 하기로는 그냥 장기로 묻어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해드렸는데, 변함없습니다. 장기로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이 일단 있고요. 신풍제약은 예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차트를 길게 보니까 여기가 매물이 있는 거 다 보이시죠, 그쵸? 요거 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밑에서 움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흐름 자체는. 근데 요거는 종목이 크잖아요, 그쵸? 종목이 커서 뭐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쉽진 않겠다. 단순히 종목이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이 못 움직이고 자꾸 밀리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어서 참고 일단 하시고,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 약의 대량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얘하고 비슷하게 보고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그 가격권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3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3,300원을 돌파하면 장기 추세 돌파합니다. 일단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이 지금 보면 한솔테크닉스 올라오는데, 한솔테크닉스는 지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일단 잡아놓고 타이밍 나오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한세실업, 부관약 이런 것들, 관세 부분이 조금 뭐 완만해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쪽 정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우리 관세 관련돼서 중공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을 가만히 보면 얘가 이제 한 번씩 소외를 당한단 말이죠. 소외를 당하는데, 소외를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깨지지 않아요. 흐름 자체가 아예 하방으로 깨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조선주들은 일봉상으로 만약 보유하고 있으면, 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봉상 저점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는 걸로 급하지 않게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점점 더 에이펙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장 안의 종목들도 좀 변하는 모습도 보이고, 변동성도 좀 커지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으니까, 그 변동성을 일단은 타는 방법은, 저점이 안 깨지면 종목들을 굳이 급하게 팔 이유는 없구나. 반등을 하다가 전고점까지
저점까지 못 가는 경우에는 물량 일부 축소, 전저점을 이탈하는 경우에 전체 축소, 이렇게 가도 되는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종목을 사서 한 3개월 이상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우리 수요일이 아니고 저번 주 토요일날 우리 오프라인 모임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시장 안에서 하락 추세에서 계속 매매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는 꺾이면 팔고 오르면은 다시 사고, 꺾이면 팔고 꺾이면 다시 팔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반복을 한다면, 상승 추세에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바이앤홀딩이 사실은 기본이긴 해요. 바이앤홀딩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점이 안 깨지면 급하게 사실은 팔지 않아도 된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얘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이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매물을 받고 밀리죠. 다 보입니까? 여기가 멈춘 자리. 멈추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됐나요? 밀리다가 돌파를 했어요. 요 사이에 가장 낮은 부분이 저점. 그러면 처음에 이제 클로봇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안 깨지면 관계없고, 그 밀리면은 27,500원까지 밀릴 건데 27,500원이 지금은 일봉상 저점입니다. 이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쵸? 밀리면은 어디서 반등이다? 여기에서만 반등을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조선주를 일단은 보더라도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서 멈췄죠.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갭으로 떠서 돌파. 요 사이에 저점이 여기죠. 저점이 안 깨지면 사실은 관계없거든. 첫 번째 반등 포인트는 여기, 최종 이탈가는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거지. 가다가 안 깨지면은, 그렇죠, 여기에서 반등이죠. 맞나요?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우린 단타를 치니까 요거 돌려내면은 다시 매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돌려내면 다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아니고 그냥 일봉상으로 일정 부분의 물량은 따라가셔도 된다는 거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일정 부분의 물량은 일봉상으로 그냥 따라가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할 때는, 아니면 종목을 털고 그리고 아예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다시 본다, 뭐 이런 게 된다면, 시장이 상방일 때는 바이앤홀드가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